어제 이제 뭐 폼 CS나 포밍 공정에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다이스킨, 이제 블랭크, 그다음에 해석까지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전개 기능,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 기능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전개서부터 밴딩 전개, 그다음에 바인드 블랭크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전개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다이스킨 뜨실 때 지금 설정에서 이런 재질이라든지 그죠? 두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뜰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실제 제품은 지금 1T인데 설정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네. 예스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 두께가 원래는 기본값이 2인데 지금 1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전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준면과 연결된 부드럽게 연결된 부분들을 이제 다 전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파트의 생성, 그 다음에 활성 파트의 피처 생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어셈블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상들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공정 추가로 만들게 되면은 그 형상 하나하나가 다 한 별개의 파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새로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된 형상을 새로운 파트, 새로운 파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 파일 내에서 그 형상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새로운 파트로 하겠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기겠죠. 해놓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선택 안 된 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고정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마 선택이 되실 거예요. 부드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선택이 되실 거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면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지금 각으로 되어 있죠. 네,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개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개가 되고요. 당연히 원통 부분, 원통 같은 형상도 안 되고요. 단순한 좀 형태의 이제 밴딩부만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선택된 부분이 전개가 될 부분이고요. 해제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다시 눌러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해제를 하겠다 하신 경우에는 자, 드래그 하시는데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제거가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죠? K 개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한 번에 전개가 되는데, 그죠? 형상에 따라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K 개수가 좀 크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값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넣어줄 때 하는 거고, 특정 부분에 값을 좀 변경하겠다 하시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가 따로 뜨시죠. 여기서 이걸 좀 바꿔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와이어 생성, 면 생성, 그 다음에 둘 다 생성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된 형상의 블랭크 라인만 생성이 되는 거고,
이 면 생성 같은 경우에는 전개된 형상이 면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개 다 되는 거겠죠. 해서 와이어 생성도 한번 해놓고 해볼까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파트가 생성이 되는데 그 파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파일명이 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명은 전개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수정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클릭하시고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 중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전개가 될 때 원통 부분은 이 중심에 센터 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화면 눌러볼게요. 자, 지금 전개를 피처 편집으로 눌러보게 되면은 자, 와이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 선만 나타나겠죠. 자, 이쪽 부분이 다 전개가 되면서 와이어 선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면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면 생성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면 생성을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확인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면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면이 필요하다, 와이어가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이 부분 옵션을 바꿔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면으로 생성될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라인이 또 생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이동시킬 면 추가라고 있는데, 자, 지금 새로운 파트로 이 전개되는 형상의 면이 생성이 되죠. 아까 방금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안 된 부분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된 부분이나 이렇게 단순한 형상이 아닌 이렇게 원형 모양의 이런 부분들은 전개도 안 되고 그냥 확인 눌렀을 때 아예 형상이 그냥 빠진 채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 형상을 여기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옵션이고요. 여기 이동시킬 면 추가 선택해서 이 빠진 부분들 있죠?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마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동시킬 면에서 추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쪽 부분은. 자, 그래서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고정면, 반드시 이제 고정면은 평면 상태인 면이어야 하고요. 선택이 됐을 때 이 고정면과 부드럽게 연결된 부분들이 선택이 되면서 전체 또는 각각의 K 벡터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거고요. 와이어나 또는 면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전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이동시킬 면에서 선택을 따로 해주셔서 이게 갖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기를 한번 써봤고요. 이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밴딩 형상이 많이 들어간 이제 실드 박스나 실드 케이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전개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 이제 밴딩 전개, 여기 밴딩이 있고요. 밴딩 전개가 있는데 일단 뭐 밴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밴딩은 어떤 면을 가지고 이제 밴딩을 하는 그런 기능이겠죠. 밴딩을 하기 위해서는 밴딩을 할 면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밴딩을 할 라인이 있어야겠죠. 라인이 있어야지만 밴딩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파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파트에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링에서도 이 다이 설계 메뉴를 통해서 스트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전부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운더리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한번 줘볼까요? 솔리드에 보시면 두께라는 기능이 있죠. 어떤 면을 선택을 해서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ET 두께를 줬고요. 자, 이 형상을 가지고 지금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델링에서는 스트립 환경처럼 이 오른쪽에 메뉴들이 안 뜨죠. 그래서 자, 이 메뉴 있는 쪽에서 마우스 한번 누르시고 다이 포밍 형상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여기 띄워놓고 하시면은 만약에 모델링에서 작업을 하신다 하실 때 이렇게 좀 찍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밴딩 기능 써볼 건데요. 밴딩하기 위해서는 밴딩과 형상하고 밴딩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밴딩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케치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밴딩 라인은 직선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뭐 스플라인이나 뭐 곡선 형태는 좀 지원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스케치로 이 윗면에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밴딩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문장들이 뜨겠죠. 아니면은 이 밑에 쪽에도 어떤 걸 선택을 해라, 뭐 어떤 거를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아마 뜨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어떤 걸 선택을 할지를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브젝트는 이 밴딩이 될 형상을 선택을 하라는 거고요. 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자, 마우스 2번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누르신 다음에 내추럴 플랜과 바운딩 라인을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내추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밴딩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밴딩할 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면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밴딩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바운딩 라인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밴딩 라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위쪽과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이제 밴딩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좌우를 가리키는 이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느 방향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꺾을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줌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붉은색 점선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형태로 지금 밴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확인 눌렀을 때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위쪽으로 꺾여 올라가겠죠. 꺾여 올라가고 이거를 바깥스킨으로 하고 높인 방향을 10으로 놓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밴딩이 되는데 이 꺾이는 부분의 반경값은 10이 되겠죠. 10이 되는데 지금 두께가 있다 보니까 밴딩되는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라운드 값이 다르겠죠. 자, 이거를 바깥쪽으로 놓게 되면은 꺾일 때 바깥쪽 부분의 반경값이 10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안쪽으로 하게 되면은 꺾일 때 안쪽 부분의 반경값이 10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꺾는 각도는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K 개수로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꺾이죠. 만약에 했을 때 방향이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피처 편집 누르신 다음에 자, 이쪽 방향을 아래로 꺾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라인 형태가 바뀌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이 아래로 꺾이는 거겠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밴딩을 좀 더 해볼까요? 라인을 이쪽에 한번 더 그려보고요. 자, 이 형상을 또 꺾어볼게요. 밴딩 누르시고 물체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에서
밴딩할 면과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거를 위쪽 방향으로 한 60도만 한번 꺾어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밴딩 누르시고 물체 선택하시고요. 자, 마우스 2번 눌러서 두 번째 단계에서 밴딩할 면과 밴딩 라인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꺾이겠죠. 자, 방향 선택에 따라서 형상이 구현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날 수도 있어요. 밴딩 했을 때 방향 선택이 잘못되다 보면은 구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체 선택하고 밴딩면, 밴딩 라인 찍어주시고 방향 선택을 해주시고 각도, K 개수, 그 다음에 반경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경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안쪽으로 시발 돼 있죠? 자,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분석의 측정이 있죠? 이걸로 안쪽에 있는 라운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반경값 10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거를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깥 스킨으로 해놓고 확인 눌러볼게요. 다시 측정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한번 측정해볼까요? 바깥쪽이 10으로 나오고 안쪽은 두께가 2mm이기 때문에 반경이 8안으로 나오죠. 보시면은 이 자연 플랜이라고 있어요. 자연 플랜은 그 중립면의 라운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K 개수가 0.5이기 때문에 소재의 절반이죠. 소재 절반, 딱 가운데 부분에 라운드 값이 10R로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자연 플랜으로 해놓게 되면은 지금 확인 눌러볼게요. 이 가운데 중립면의 위치가 지금 10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은 11, 아래쪽은 9R이 나오겠죠. 측정해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위쪽은 11, 아래쪽, 안쪽은 9. 그래서 중립면 같은 경우에는 10R로 나온다. 그래서 중립면은 자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중립면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굽힘 기능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엔 이제 전개 기능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솔리드에 보시면은 지금 한글에서는 왜곡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솔리드 밴딩 전개하고 굽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전개하고 굽힌 기능이 솔리드 상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같은 경우에는 다 서피스 상태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솔리드 상태죠. 여기서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죠? 솔리드 상태도 전개가 되죠. 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요. 이 형상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항상 어셈블리 상태에서는 여러 개의 파트가 다 별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선택을 하고 부품 활성을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트리에서 보시면은
글씨 색이 좀 굵게 나오는 부분이 활성화된 파트예요. 네. 그리고 이미 활성화된 파트는 부품 활성이 안 되죠.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 두 번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밴딩 전개 기능 한번 써볼게요. 자, 밴딩 전개 보시면은 그냥 밴딩 전개하고 L밴딩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밴딩 전개는 이 밴딩 형상 중에서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형태를 전개를 하실 때 쓰시는 거고, L밴딩 전개는 이렇게 라운드가 없는 경우죠. 자, 제가 라운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밴딩 전개에 있는 기능으로는 사용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한쪽은 라운드를 없애놓고요. 한쪽은 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밴딩 전개 들어오시고요. 간단해요, 이것도. 처음에는 고정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2번 안 눌러도 선택을 했을 때 자동 이렇게 넘어가는 경력을 보실 수가 있어서 항상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원통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2번 눌러서 세 번째는 이동이 되는 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전개할 때 K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밴딩 형상의 내측의 R과 소재 두께에 따른 그런 값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전개하실 때 뭐 각도로 하시겠다 하게 되면은 이 평면이라고 된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평면으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눌러서 평면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전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평면으로 하게 되면 그냥 평면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각도로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은 미리 보기 기능이고요. 뭐 완료 누르셔도 되는데 좀 결과가 애매하다, 예측하기가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기 한번 눌러서 형상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이나 적용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밴딩 전개에서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린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면이 이런 평면인 경우하고 이제 라운드 형태의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평면이다 하게 되면은 평면 선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고정면이 원통면이다 하는 경우에는 실린더로 바꿔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을 전개를 할 건데 여기 밴딩 전개 기능이죠. 자, 지금 디폴트가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밴딩 전개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이쪽 부분은 지금 평면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실린더로 바꿔놓을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고 여기가 원통면으로 자동 선택이 됐죠. 자, 원통면이 자, 이
기준면과 연결된 원통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되고 그 다음도 자동 선택이 됐어요. 자, 원통면하고 연결된 이동시킬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된다는 거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자 하는 면이 평면이냐 원통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바꿔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밴딩 전개 기능 봤고요. 자,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면과 이동시킬 면 사이에 라운딩이가 없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L밴딩 전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가 나오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나오죠. 자, 여기서 레퍼런스면, 고정면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에서 이동시킬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께 K벡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 각도나 이런 것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도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옵션 보면은 여기 이제 반경 가변하고 이게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가. 자, 기본적으로는 반경 가변으로 하시는 게 많이 쓰는 거고 여기 맞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위에 거는 뭐 쓰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위에 거 같은 경우 총 3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도우마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 값과 그 다음에 이 라운드 센터 있죠? 이거를 고정한 상태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면을 고정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라운드면 위쪽이 이동이 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하게 되면은 고정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동되는 면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지금 이동시킬 면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로 전개가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레디어스가 지금 고정이지만 이 센터가 이동이 되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거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길이가 이 고정면 쪽에 있는 면이 늘어납니다. 자, 위에 거는 자, 위쪽에 이동되는 면이 늘어난 거고 아래쪽 거는 그죠? 고정면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디퍼런스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고정면과 이동되는 면의 값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가운데 이 원통면의 길이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반경 고정, 중심 고정. 자, 위에 거는 이동시킬 면이 늘어나는 거, 이쪽 거는 고정면, 그 다음에 반경 가변은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원통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은 다 반경 가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바뀌는 거고.
자, 우리 보시면은, 이 K 개수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제 굽힘 허용이라고 이렇게 좀 바뀌죠. 이름이 바뀌면서, 그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값이 지금 가운데 원통면에 늘어나는 원통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을 0.4로 한번 해볼까요? 평면으로 해놓고 이거를 값을 0.4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평면으로 전개가 되죠. 측정을 하면 자, 여기 부분이 지금 0.4 값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가운데 늘어나는 길이의 길이 값을 0.4로 지정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K 개수의 값은 0.25가 나오는 거죠. 이 값을 0.5로 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K 개수가 0.3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K 개수를 넣어서 하시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 늘어나는 길이를 여기서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두 가지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 기능 한번 좀 봤는데, 자, 지금 두 개 봤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엔딩 형상에서 이 라운드가 있는 경우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엘밴딩은 라운드가 없는 형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 블랭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엘밴딩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기능으로 전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이제 부분 블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 블랭크. 여기 밑에 이 부분 블랭크에 또 한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 자동 바인더 블랭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 되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바인더 블랭크를 또 만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레퍼런스 면이죠. 고정면을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에서 전개가 될 면을 선택을 해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블랭크를 눌렀을 때하고 조건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죠? 재질, 두께, 내추럴 화이바, 스킨. 자, 내추럴 화이바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두께를 고려해서 전개가 된다는 거고요. 스킨 선택은 지금 보이는 면 있죠. 두께와 상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면을 가지고 그냥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값이 또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또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두께가 있는 소재를 가지고 전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추럴 파이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은 이제 포밍이냐, 뭐 드로잉 형태냐, 아니면 드로잉이 아니냐에 따라서 자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드로잉인 경우에는 자 이걸 드로잉으로 해놓고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밍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정밀도, 이건 좀 시간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밀도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크게 이렇게 뭐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도 블랭크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시킬 엔티티, 그 다음에 부분 해석할 때 분석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쪽을 고정면으로 선택을 했고,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딱 보더라도 이게 안쪽으로 전개가 되겠죠.
안쪽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꼴에 있는 한 살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버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런 값이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모델링 기능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사용하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초 꼴 값을 안다 하는 경우에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지워주는 거죠. 여기 편집해 보시면 형상 지우기라는 게 있죠. 자, 형상 지우기는 내가 선택하는 면이든 선이든 솔리드든 다 그냥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바탕에서 그냥 마우스 3번 눌러서 형상 지우기 선택하셔도 되고, 메뉴에서 편집에서 형상 지우기 선택을 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지울 면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홀 사이즈를 좀 바꿔야겠죠. 그죠? 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면을 새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스트립은 주로 서피스 면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면에 있는 수정의 스케쳐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사용이 편리하세요. 자, 여기 바탕 화면에도 여기 메뉴에 스케쳐로 수정 연필 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수정할 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지금 스케치 모드가 이렇게 켜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치수만 이렇게 주셔도 되고, 뭐 이걸 임의를 하겠다. 바로 값이 바뀌면서 이 스케치도 같이 바뀌겠죠. 뭐 원을 새롭게 그려주시거나 뭐 사각형을 그린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스케쳐 종류에서 나왔을 때 면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보면은 스케쳐로 수정, 이거는 이제 면에 있는 수정에 여기 있는 기능이고요. 눌러서 수정할 면을 찍어주시고, 여기서 아까 스케치했던 거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은 되게 메꿔지겠죠. 네. 그래서 면을 수정할 때는 뭐 이걸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면 수정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서 치수만 줬죠. 네.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 상태에서 스케쳐 종료만 눌러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부분 블랭크 선택하시고 고정면 찍고 전개될 면 찍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선택이 안 돼요. 그죠?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제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면들끼리 붙이기가 되어 있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는 여기 필터가 있죠. 오브젝트 필터는 하나의 덩어리를 선택을 하는 거 필터예요. 요거하고 반대는 면 필터겠죠. 면은 하나의 면만 선택을 할 때 쓰는 거고, 하나의 덩어리인지를 확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필터로 바꿔놓고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지금 이게 좀 하나가 뭉쳐있는지 따로 떨어진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브젝트 필터로 해놓고 찍었는데, 자,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자, 그거는 지금 선택한 면과 이쪽 부분이 다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면에 있는 붙이기로 다 선택을 해서 붙여볼게요. 다시 오브젝트 필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찍어보시면은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부분 블랭크 썼을 때 이게 선택이 되겠죠. 응?
그래서 선택이 안 됐을 때는 떨어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붙이기를 진행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 스케쳐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스케쳐 종료 나왔을 때 지금 수정된 면은 따로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게 뜨는 경우가 있고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거를 스케쳐 종료하고 나온 상태에서 면에 있는 붙이기 하셔도 되고, 옵션 중에서 여기 붙이기로 이렇게 바꿔놓고 하게 되면은 스케쳐 종료함과 동시에 붙이기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떴을 때는 붙이기를 해놓고 나오게 되면은,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붙여져 있죠?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옵션에서 붙이기를 하게 되면은 나옴과 동시에 붙이기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부분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이 밴딩 전개나 L밴딩 전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K벡터 값을 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 부분 블랭크나 뭐 나중에 설명드릴 바인드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K벡터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의 물성치나 그 다음에 두께, 형상을 가지고 전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L밴딩이나 밴딩 전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딱 정해서 그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성치나 두께 그런 거에 따라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의도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사용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K벡터 값을 L밴딩이나 밴딩 전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뭐 형상이 뭐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바인더 블랭크나 뭐 부분 블랭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쓸 때 그런 좀 부분을 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바인더 블랭크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로켓 형상인데 바이스킨을 좀 떠볼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개를 하고자 하는데, 자, 면을 보면은 지금 뭐 평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부분 블랭크로 한번 펼쳐보겠다 하고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고정면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전개될 부분 면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 애매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면을 중복적으로 여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을, 녹색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면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죠? 뭐 여러 개 된다 하더라도 이 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선택이 안 되고요. 자, 여기 부분 블랭크 처음에 고정면 찍을 때 보시면은 바로 지금 평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블랭크는 좀 한계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바인더 블랭크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바인더 블랭크는 자동이 있고 그냥 바인더 블랭크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자동 바인더 블랭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 자동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수월한데, 여기서 또 안 되는 부분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인더 블랭크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바인더 블랭크,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을 펼쳐볼게요. 자, 고정면. 항상 처음에는 고정면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치고, 평면하고, 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가로치고 나오는데, 콘 같은 경우에는 원통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과 이렇게 원통으로 된 부분을 고정면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블랭크로 만들면, 전개될 면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면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라든지 내추럴 파이버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자, 원래면은 제거를 하겠다. 자, 이 형태 면은 제거를 하고 새롭게 전개될 면만 생성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고정면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고정면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정면으로 선택된 부분은 어떤 뭐 라인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개될 면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 블랭크를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옵션이 또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부분 해석.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뭐 두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킬 점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전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점을 제가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을 때는 항상 이 점 필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원통면 위에 점을 찍고 싶어도 지금 필터가 앞에 거 3개 밖에 클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면 위에 점을 찍겠다 하실 때는 면상점이라는 필터를 켜놓고 그 다음에 찍어야지만 면 위에 점을 찍히겠죠. 그렇죠? 자, 이 옵션은 전개될 형상에 포인트를 찍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전개가 될 거잖아요. 전개가 되는데 전개가 될 때 이 포인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옵션이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전개될 형상 이 라운드 부분에 이렇게 점을 3개를 찍었어요. 자, 이 부분이 전개가 되면서 포인트가 이쪽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네.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티핑 방향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본 값은 작업 CS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티핑이라는 게 지금 이 도움을 보게 되면은 프레스의 작동 방향, 그러니까 펀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펀치가 내려오는 방향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작업 CS로 되어 있게 되면은 기존 UCS의 Z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 UCS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되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거를 자동 티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자, 이 형상을 고려해서 지금 스마트론이 이제 최적의 펀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CS의 방향과는 좀 상관없이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작업 CS나 뭐 사용자 정의에서 임의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이 형상의 한계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방향성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자동 바인더 블랭크 썼는데 이런 기능 쓰는 경우는 자, 고정면이 여러 개 선택이 돼야 되는 경우, 형상이 좀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에 쓰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거는 맨 처음에 고정면 선택을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개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돼요. 옵션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인더 블랭크라는 게 있죠. 자, 위에 건 자동이고 밑에 건 그냥 바인더 블랭크. 이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냥 자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고정면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 바디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죠? 자, 바인더 바디라는 거는 이 형상을 전개를 할 건데, 이 형상이 전개될 면을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자, 이 형상이 전개될 면을 생성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하고 바운더리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 면이 바운더 블랭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면이에요. 처음에 바인더 바디. 자, 이 면이 지금 바인더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될 면을 생성을 해서 바인더 블랭크 첫 번째 단계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 면을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전개가 됐을 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겠죠. 근데 이 바인더 면을 만약에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은 이 형상이 이 면 위에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개가 되다 말아요. 전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인더 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크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나중에 전개가 될 때 안 나오는 부분이 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인더 블랭크 눌러서 바인더 면 찍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똑같이 전개될 형상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찍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또 똑같죠? 여기 보시면 바인더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전개가 되고 남는 면들 있죠?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티핑 방향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고요. 이동시킬 정도 똑같고요. 자, 이거는 뭐 구속인데, 요건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고정면이고, 자, 지금 이 형상 부분이 지금 전개가 돼서 만들어진 면인데,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이 바인더 블랭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계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매끄럽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은 이 고정면으로 선택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가 되면서 만들어진 형상하고 이렇게 경계 부분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전개 형상에 따라서 이 부분이 부드럽게 좀 바뀌어주면 좋은데 여기도 매끄럽지가 않죠. 이런 코너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고정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실 거면은 지금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있는 기능 가지고 또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잘라내고 자를 선을 그리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보신 스케쳐 수정을 이용하시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찍고 또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다. 자, 이쪽 부분은 선이 제거가 돼야지만 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지워볼게요. 여기 이렇게 잘라보고요. 트림으로. 하나미 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면 수정이 되죠? 여기서 스케쳐 조명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면 수정. 이거 사용하시면 좀 편하겠죠? 자, 지금 면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면 수정을 누르시더라도 이 면밖에 선택이 안 돼요. 자, 그거는 면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보고 하겠다 하게 되면은 면에 있는 복합면으로 두 개의 면을 합쳐놔야겠죠. 합친 상태에서는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면 수정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또 하나로. 그죠? 수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스케쳐 종료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뭐 드래그도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도 되는데 드래그도 되죠. 어떤 치수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라인을 뭐 움직였을 때 이 뒤쪽에 있는 뭐 형상 이 라인들이 같이 이동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면들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스케치 기능 중에 구속이라는 게 있죠. 구속 추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앞쪽 모양.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된 면을 그냥 구속을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것처럼 선택된 라인을 그냥 구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을 해놓고 앞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은 변하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변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쪽 뭐 라인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잡아 끌었을 때 여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선들이. 그런 경우에 이 구속 기능 사용해서 고정시켜 놓고 수정하시면은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또 사용을 해봤고 바인더 블랭크를 한번 다른 제품을 갖고 또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보기에는 그냥 자동 바인더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어쩔 때 이제 바인더 블랭크를 사용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 좌우의 플랜지 부분을 전개를 할 건데 자, 이쪽 부분이죠. 전개를 할 건데 당연히 여기는 쓸 수 있는 게 바인더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자동 바인더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이쪽 부분 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고정면 선택하실 때 끝까지 이 부분을 다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동 바인더에서 선택이 고정면 선택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이렇게 빠뜨렸어요. 한쪽 부분을.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찍었을 때
지금 여기까지 다 선택이 돼버리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면 선택하실 때 항상 끝까지 전개될 형상 고려해서 요 끝까지 다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쪽 부분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그런데 이쪽 면이 만약에 여기까지 좀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두 번째에서 여기 찍었을 때 여기하고 연결된 부분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는 이 고정면과 수평하게 이쪽 부분이 다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형상을 바인더 블랭크를 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바인더 블랭크로. 자, 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복합면으로, 복합선으로 이 라인을 그려서 자, 이거를 스윕이라는 기능으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자, 이 면은 항상 여유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수입을 해서 면을 만들 때, 그죠? 이게 경사각을 줄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5도로 약간 이쪽으로 좀 더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경사각이 들어갔죠? 만들어 보고, 이 면을 바인더 면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해볼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자동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면과 동일한 선상으로 전개가 되지만은 이 바인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 면에 전개가 되기 때문에 바인더 면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이게 꺾인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죠? 차이점이 좀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이쪽을 지금 전개를 할게요. 이쪽 노란색 부분 전개하는데, 여기도 지금 바인더 그냥 쓰면 되겠죠? 자동 바인더. 해서 이쪽을 고정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했어요. 자, 근데 이쪽이 지금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선택이 또 됐는데, 여기는 선택이 안 돼요. 자, 그 면 중에는 이렇게 곡면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알로 나오는 부분하고, 아니면은 이 스플라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수를 찍더라도 찍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같은 라운드 면인데, 자, 스케치를 보면은, 자, 이런 알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했을 때, 알 얼마로 딱 찍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플라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 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같은 라운드지만은 이렇게 치수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선으로 만들어진 면 같은 경우에는 고정면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곡면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저런 속성을 가진 면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런 면이에요. 면 분석, 여기 분석에 보면은 엔티티 정보에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 환원체라고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 엔티티 찍어보고, 자, 이쪽 면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원통 형식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은 어떤 값이 측정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원체로 나오는 경우에는 측정이 안 되는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바인더 블랭크에서 자동 바인더 블랭크에서 고정면 선택할 때 이런 면은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한 상태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형상이 지금 형상 부분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가 완전 죽은 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고정이 선택 안 되는 이런 공명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전개가 안 된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인더 블랭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면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선으로 여기를 복합선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쭉쭉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합선을 이 형상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선을 갖고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기는 방향을 자 여기하고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인더 면에 바인더 블랭크를 써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지금 형상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 면에 이 형상이 여기 들어갔죠. 자, 여기에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형상을 유지한 채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원래는 지금 이 부분이 트림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 형태는 맞게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약간 잘못 나온 거죠. 자, 티핑 방향, 지금 Z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바꿔볼까요? 자동으로.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걸 한번 수정을 바꿔보시라는 거죠. 물론 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방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값이 이게 Z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 경우 또는 나오더라도 방금처럼 트림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최적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자동 TPM으로 바꿔보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형상도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 아까 이쪽 부분 경사조소 하는 거랑 이 형상 유지해서 하는 경우, 자, 이게 두 가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뭐 이거 말고 뭐 제품에 따라서 그죠? 이 두 개를 잘 좀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개 기능 쪽만 좀 봤는데,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 블랭크, 자동 바인더 블랭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쫙 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자, 여기를 지금 고정면으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지금 전개를 한다 했을 때,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 전개될 면이 그냥 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특정 부위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이쪽 부분만 전개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그죠? 모델링 기능을 써서 억지로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정면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될 면을 쫙 전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전개를 하는데 특정 부위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이쪽 부분만 전개를 하고 또 각도를 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모델링 기능으로 형상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한 번에 펼쳐주는 그런 기능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옵션이나 응용해서 쓰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이제 일반 기능에 그죠, 뭐 트위스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쓸만한 것도 나온 거고, 다이컷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안 되네요. 자, 스트림 모드에서 좀 써야 되는 기능 같고요. 자, 스트림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원래 이 기능은, 커팅을 하는 거예요. 면을 자르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면을 지금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자르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다이컷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컴포넌트 선택,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트림, 외형선 선택을 해서 방향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이 라인이 투영이 되면서 이쪽 부분이 원래 트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에러가 나네요. 자,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 이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면에 있는 뭐 자르기나 뭐 이런 기능 사용하셔야겠죠. 나머지 거는 이제 스트릿 전환해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 뭐 UCS 잡고, 다이스캔 뜨고, 그죠? 그 다음에 전개하고, 뭐 이런 기능 위주로 좀 봤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 금형에서는 뭐 크게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 프로그레시브 타입에서는 이제 이성 피치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레이아웃을 짜야 되는데, 자, 이 뒤에 여기 스트링 전원 눌러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금형 설계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기능 설명으로 하고요. 내일은 뭐 제품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제품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하다 보면은, 자,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얼마 안 많지만은, 작업된 게 많다 보면은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파일을 찾아서 열어야 되는데, 지금 헷갈리죠. 어떤 건지, 어떤 걸 열어야지 열리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 피라미드 모양, 어셈블리 형태의, 그죠? 이런 파일 중에서 뒤에 DL이라고 붙은 거를 열어주시면은 전체가 다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상도를 좀 올려보고요. 자, 스트립 전환, 여기 기능 보기 전에 일단 어떤 형태를 공정마다 형상을 좀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공정 추가, 원본 불러오고 공정 추가해서, 자, 여기서는 다이스키 뜨시고, 그 다음에 또 공정 추가하고. 저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서 또 쓸 거기 때문에 해보시고, 뭐 이런 전개 기능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블랭크까지 없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포밍 쉐이프라는 이 어셈블리에서 작업을 끝내줘야 돼요. 이 블랭크가 추출이 돼야지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공정마다 진행하시고 다 전개하셔서 그 다음에 블랭크까지 없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 하시면은 스트립 전환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걸 가지고 프로그레시브 레이아웃 설계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처음에 지금 뭐 많은 기능들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스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스팅 한 파트 눌러서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자, 이 블랭크를 이렇게 처음에 배열을 하는 거죠. 네스팅은. 자,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블랭크, 이 제품, 전개된 이 제품 간의 공정 거리, 이송 피치를 여기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랭크를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두 파트로 하게 된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두 파트가 안 되는 게, 이 블랭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겠죠. 어차피 이제 스트립 교육학원 다 받으셨지만은, 이렇게 LR 타입으로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블랭크가 위에 형상이 한 줄이 더 있죠. 그랬을 때는 파트로 하셔서 위에 거 찍고 아래 거 찍고 블랭크 두 개를 선택하시면은 LR 두 개가 두 줄로 배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줄만 있을 때는 한 파트로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거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회전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트립 생성이 또 활성화가 되죠. 자, 여기서는 이런 공정수, 이 배열되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송 방향, 그 다음에 트림 포밍 공정.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시작이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요 네 번째부터 이쪽 부분을 트림을 한다. 트림은 이제 잘라낸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윗여유, 아랫여유. 지금 소재 사이즈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 스트립 폭으로 나오는데, 소재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재 폭을 40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 여유,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트림 포밍 공정 4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 눌렀을 때, 네 번째부터는 트림이 돼요. 자, 이렇게 트림을 하는 이유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런 밴딩된 형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 면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공정 형상을 갖다가 여기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트림을 하는 거고요. 여기 트림을 안 한 상태로, 여기 좀 안 돼 있죠, 여기 부분은. 이 상태로 이걸 갖다 놓게 되면은 면이 벌써 겹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여기가 그 위치는 트림을 한 상태에서 갖다 놓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자, 처음에 뭐 피어싱하고, 여기 노칭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이걸 갖다 놔야겠죠. 근데 처음에 좀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가능하다, 뭐 결정이 됐다 했을 때는 하셔도 되지만은 좀 불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눌러서 트림 안으로 바꿔놓으시고, 트림이 안 돼 있죠. 여기서 뭐 피어싱도 하고 노칭도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 형상을 갖다 놔야겠다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트림이라는 기능으로 여기서 찍고, 끝까지 하시든 아니면 개수 여기서부터 뭐 몇 개만 하시든 해서 트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 라인을 써서 기능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색이 좀 바뀌어서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색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색상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형상 갖고 와야겠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공정, 포밍 공정. 자, 앞에 포밍 전환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도 포밍 공정 추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포밍 공정하고, 자, 이 스트림 모드에서의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서 포밍 공정은 이 위쪽에 있는 포밍 형상을 갖다 놓을 때 쓰는 기능이고요. 포밍 공정 추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형상을 갖다 놓겠다 하시면은 찍고,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걸 갖다 놓겠다.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UCS 기준으로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여기 포인트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 형상과 이 형상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바꾸든 아래에서 바꾸든 형상을 바꾸게 되면은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뀌어버려요. 위에서 색을 바꾸면은 이걸 갖다 복사하는 것도 색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좀 해야겠다 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수정하시면은 이걸 갖다 놓은 형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자, 그런 경우고, 일단은, 그렇고요. 간단하게 기능적인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하실 때도 그냥 뭐 선택해서 델리트 뭐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실 때도 반드시 포밍 공정이 있는 삭제로 중복 선택을 하시든 개별 선택을 하시든 선택하시고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위치 바꾸는 재배치도 여기 있는 재배치 이용하셔야 되고요. 저기 화살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트림을 하고 소재 정의하고
트림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갖다 놓는 거는 지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소재 위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펀치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지금 설명을 좀 안 드렸죠.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느 정도 지금 다 한 번씩 배운 상태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스케치 하는 거는, 자, 위쪽에 있는 캐리어 스케쳐 또는 펀치 바운더리라는 기능으로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캐리어 스케쳐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블랭크 두 개만 나오죠. 두 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 스케치 기능 갖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겠다. 노출 펀치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가 끝났다. 자, 이 스케치 모드이기 때문에 뭐 치수 주고 하는 거는 모델링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여기서 자동 가산선 흐름 눌러놓고 뭐 여기서 치수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델링하고 똑같죠. 똑같고 스케치 종류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개로 스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펀치 트림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두 개는 스케치하는 거고, 요거는 이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요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뭉쳐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치 트림선은, 자, 지금 노출 펀치를 이 4번 스케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지금 제품면이기 때문에. 자, 요쪽 부분을 지금 따내기 위해서 펀치 트림선이라는 기능을 썼어요. 눌러보시면은 실제 실행이 되는 거는 복합선의 2D 평면 지정이라는 옵셋이 옵션이 켜지면서 여기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D 평면 지정 써보셨던 분은 아시겠죠. 어떤 영역을 찍어서 그 영역의 외곽 바운더리를 하나의 복합선으로 추출하는 그런 기능과 옵션이 되겠고요. 찍어놓고 이쪽에 있는 복합선 수정은 이 코너, 각진 부분에 라운드 줄 때 쓰는 거고요. 자, 전체 반경을 3으로 놓게 되면은 이 코너 부분에 다 3알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0으로 놓고 특정 부위에만 놓겠다 하면은 이 파란색 원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찍고 하게 되면은 2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복합선이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각 박스 형태로 그린 거는, 어차피 이 펀치 트림선 복합선 기능으로 따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외곽 바운더리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 형태로 그린 거고요. 실적인 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펀치 트림선으로 이렇게 그 구역을 따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해놓고 이걸 가지고 펀치를 눌러서 펀치 작업을 하시면 돼요. 펀치로 만들어진 부분은 녹색의 면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또는 이 면을 찍어서 이 면을 솔리드로 만들어서 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면 형태로 나오는 거고, 자, 색이 좀 바뀌어 있어야지만 어디가 펀치인지 좀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펀치 부분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지금 보셨듯이 이 펀치의 스케치 위치는 앞에서 그리시든 위에서 그리든 어차피 위치 조정이 방금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치의 위치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겠다 하실 때는 선택하고 여기서 피처 편집 눌러보시면은 저 위치 조정이 가능하시죠. 자, 지금 여기 위치에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앞으로 다시 당기겠다 하면은 요 지금 라인이 다 전 공정 복사가 됐는데, 그 공정에 이 라인을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옮겨갔죠. 바꾸는 거는 선택하고 피처 편집에서 그 위치에 라인 찍어주고 이동이 된 걸 확인한 후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펀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스케치는 지금 이걸로 했어요. 캐리어 스케쳐. 펀치 바운더리도 지금 이름은 다른데 눌러보면은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죠. 네. 뭐 스케치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거는 하나의 스케치 면에서 막 스케치하고 나중에 뭐 치수도 들어가야겠죠. 정확히 하게 되면은 막 선이 여러 개가 있고 치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죠. 그죠? 스케치 할 건 많은데 그래서 좀 나눠놓은 거예요. 스케치를 두 군데서 이름은 다르게 해놓고 기능은 같은 거고요. 네,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스케치 면을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게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한 가지 좀 단점은 지금 여기서 스케치하는 것들은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스케치를 했던 그 초기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뭐 지금 이 만들어진 이 형상의 라인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 경우 가령 뭐 일반 스케치에서 찍어서 여기 가상선 이 기능으로 여기 엣지를 가상선으로 수용을 해서 그죠? 뭐 여기서부터 그림 스케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죠? 어떤 형상이나 라인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했던 거 이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작업들은 다 없어진 상태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쪽에서 뭐 형상이 있더라도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것도 같은 기능하고 얘기 드렸죠. 펀치 바운더리. 이것도 마찬가지. 그 스케치를 했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작업을 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케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 뭐 노칭이라든지 뭐 캐리어 부분을 스케치할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상들을 이용하기 해서 스케치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캐리어 스케쳐 펀치 반대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일반 선에 있는 스케쳐를 이용하시면 돼요. 일반 선에 있는 스케쳐로 이 소재면 찍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케치 기능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스케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 이전에 작업된 내용 그런 형상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투영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작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복합선으로 따낼게요. 자, 복합선을 만드는 기능. 아까 제가 펀치 트림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스케치는 일반 선에 있는 스케치로 했고요. 여기 펀치 트림선 눌러볼게요. 자, 또 없어지죠. 그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펀치 트림선 눌러서 나오는 거는 캐리어 스케치하고 펀치 바운더리 두 군데에서 스케치를 했던 그런 라인만 나오고 그 이후에 일반 스케치를 했던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로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세 개를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쪽 두 개로 스케치했던 거는 이 펀치 트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내실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일반 스케치로 스케치를 한 것들은 이걸로 따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 스케치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반
복합선에 있는 2D 평면 지점으로 따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작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실 때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고, 일반 스케치로 했을 때는 일반 복합선에 있는 기능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좀 나누는 이유는,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해놓은 건데, 자, 지금 캐리어 스케쳐로 스케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을 복합선으로 만들어 놓고, 펀치로, 자, 이렇게 따냈어요. 따냈고,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는 일반 스케쳐로,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일반 스케치로 했기 때문에, 일반 복합선에 2D 평면 지형으로 이렇게 따내고, 펀치까지 작업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오는 건 똑같죠? 위에 거는 이쪽 기능, 밑에 거는 일반 기능의 스케치로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걸 수정하실 때는 다시 캐리어 스케치를 눌러주면은, 자, 그 스케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바꾸고 싶어서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막 임의로 바꿨어요. 임의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됐죠. 그죠? 자, 밑에 거는 일반 스케치로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겠죠. 피처 편집 들어가서 형상 지워놓고 스케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스케치 종료로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죠? 업데이트가 안 되죠. 자, 위에 있는 캐리어 스케쳐나 펀치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상이 많이 바뀌더라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일반 스케치로 한 것들은 이렇게 크게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런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스케치도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면은 좋은데, 간단한 건 업데이트가 되죠. 여기서 이 폭이 이렇게 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되겠죠. 되는데 이 형상을 아예 지워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버린 경우에는 지금 위에 것처럼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 써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스케치가 했을 때는 완전 그 형태를 바꿔버린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빨리 작업하실 때는 아예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작업을 이걸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스케치 해서 새롭게 그리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충돌하고 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은 나중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그걸 업데이트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그리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 스케치 하는 거에 일반 스케치하고 이 두 개 써서 이용했을 때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버컷 같은 경우에는 좀 내일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부분 형상 복사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형상 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비드가 있어요. 비드나 엠보 형태의 형상이 있어요. 자, 이 형상을, 그죠? 이 형상을 뭐 전체적으로 갖다 놓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죠? 이 비드만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노칭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와서는 블랭크 라인대로 트림을 해서 위쪽에 있는 형상을 갖다 놓죠. 자, 근데 비드 형상은 이 앞쪽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전체 형상을 다 갖고 와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 형상 중에서 특정 부분의 형상만을 갖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싶다 하실 때 쓰시는 게 부분 형상 복사라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뭐 비드는 없지만은, 이쪽 형상, 이쪽 면만 갖고 와 볼게요. 자, 부분 형상을 눌러보시고, 이 각볼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실 때, 전체 선택이 되는 거는 오브젝트 필터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뭐 반대되는 게 면 필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면 필터 바꿔놓고, 원하는 면만 이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형상이 이렇게 보시면 배열이 돼요. 아래쪽에. 같은 위치에.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복사할 필요는 없죠. 특정 부분에만 원하는 개수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앞쪽 부분, 이쪽하고 이 두 군데만 형상을 복사하고 세 번째는 트림을 해서 그냥 이 형상 통째로 갖다 놓고 싶다 했을 때는 부분 형상 복사를 두 개만 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요거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 개수로 바꿔놓고 여기서 두 개만 하겠다.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쫙 배열이 됐는데 요 두 개만 하늘색이고 나머지 세 개 좀 다르죠. 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형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면을 잘라내겠다 하실 경우에는 트림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나오는 부분 트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트림이 됐죠. 이렇게 트림이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 면도 녹색으로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좀 기능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일은 뭐 다른 제품 갖고 이렇게 또 배열하고 하는 거, 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을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레시브 레이아웃 설계하실 때 쓸 수 있는 여기 스트립 쪽에서 뭐 네스팅이라든지 뭐 펀치 뭐 이런 것들 스케치하는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스트립 레이아웃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못했던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오후에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문자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끝나면은 이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